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관리에 서버 해킹 원리 이해해서 버퍼 오버플로, 스택 버퍼 오버플로, 버퍼 오버플로 공격의 대응책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 서버 해킹 원리를 이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버퍼 오버플로, 그다음 스택 버퍼 오버플로 공격의 대응책. 먼저 이 세 개를 한번 해보고 이게 빨리 끝나면 포맷 스트링까지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 보시면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 프로세스가 뭔지 아시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실행 상태에 있으면 그게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세스가 점유하는 메모리 구조가 있습니다. 스택, 힙, 데이터, 텍스트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우리가 파라미터,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리턴 어드레스 이거에 대해서 생성하는 거고, 힙은 우리가 좀 용량이 큰 걸 사용자가 메모리 잡을 때 쓰는 거, 힙. 데이터는 글로벌 베리어블하고 스테이틱 베리어블, 그러니까 전역 변수 같은 것들. 그 다음 텍스트는 소스 코드, 그 다음 콘스턴트 같은 것들. 이게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버퍼 오버런이 뭔지,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의 공격의 원리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도 나왔지만 최근에도 나오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9회 기사, 10회 기사, 8회 기사, 그 다음에 7회는 실기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구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택 버퍼 오버플로, 기본 절차, 공격 절차,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 공격의 대응책, 컴파일 시점의 검사, 실행 파일 보호 해서, 컴파일 시점 검사에는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 안전한 코딩 기법, 그 다음에 스택 가드, 메커니즘, 스택 실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9회 기사, 10회 실기에도 나왔어요. 이게 스택 가드가 뭐냐, 이것들도 알아. 이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실행 파일 보호, 이것도 9회 기사, 최신에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주소 공간 무작위 배치에서 10회 실기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0분 기준으로 그 시간 넘기면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퍼 오버플로우부터. 자, 서버 해킹 원리 이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는 스택, 힙, 데이터, 텍스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이 어드레스하고 로우 어드레스가 있는데, 맨 위에가 스택이 있다는 거고, 힙이 있고, 그 다음에 BSS, 이니셜 데이터, 그 다음 텍스트가 있죠. 스택, 힙, 데이터가 두 개 있죠. 데이터,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실기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윈도우 보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즈 밑에 이게 쓰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거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뭐 word.exe 파일, wordpad.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잖아요. 다시 exe. 자, 찾았어요. wordpad.exe. 지금 우리가 메모리에 C 드램 밑에 프로그램 밑에 파일즈 밑에 윈도우 NT 밑에 액세서리에 워드패드라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맞죠? 이걸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부른다? 프로그램. 워드패드 프로그램이라 부르고, 자, 이걸 실행시켰어요. 이때 이걸 뭐라 해요?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프로세스.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태, 실제로 CPU에서 실행시키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프로세스가 뜨면 자기의 영역, 메모리 영역을 가진다는 거죠. 자, 프로세스가 자, 실행된 상태가 프로세스니까 하면, 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다는 거죠. 처음에 스택. 모든 프로세스는 자기만의 메모리 공간을 갖습니다. 스택. 맞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오고 힙, 그 다음에 데이터, 텍스트, 이렇게 메모리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메모리를 가진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램이라고 있죠. 주기억 장치.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4기가죠.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기가예요. 맞죠? 그럼 이 램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램 영역에 각각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뜨면 이 공간이 할당이 되죠. 이건 워드패드가 쓰는 공간. 이건 뭐 엑셀이 쓰는 공간. 그다음 이건 익스플로어가 쓰는 공간.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어디에 생긴다? 램에 생긴다는 거예요. 램에. 주기억 장치에. 그래서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실행시켜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각 프로세서들이 할당받는 메모리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스택, 힙, 데이터, 텍스트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이제 이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파라미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이런 것들. 힙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영역을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힙 영역이죠. 512바이트 아니면 1메가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채워넣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힙이죠. 큰 용량. 이 동쪽으로 생겼다가 동쪽으로 할당됐다가 동쪽으로 없어지는 거죠. 동쪽으로 할당됐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 데이터는 어떤 거예요?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스택이 된다. 스테이틱 베리어블 들어가고, 텍스트는 뭐냐?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가 그냥 소스 코드가 아니고 컴파일된 소스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소스 코드. 이 정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씩 더 따져보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시간을 갖죠. 자, 그러면 스택에서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 이 값하고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의 뜻이 뭐냐? 자, 우리가 C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C.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할 때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 argc, argv. 어떤 거 실행할 때 우리가 메인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메인을 실행할 때 이때 이 들어오는 인자값들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인자값들을 넘겨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파라미터 밸류라는 거죠. 파라미터 밸류.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안에서 int라고 선언하는 경우 int i는 0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로컬 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non-pro라는 대신 프로스라는 서브 프로시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메인하고 run 프로세서에서 바깥에서 선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int 뭐 j는 0 이게 뭐다?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테이틱 붙은 애들이 스테이틱 변수. 얘들도 이제 전역으로 남아있죠. 프로그램이 프로세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그 값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스테이틱이나 글로벌로 만든 애들은 프로세서가 죽기 전까지 메모리에 자기들만의 영역을 계속 할당받고 있는 애들이죠. 메모리를.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스택은 하이 어드레스, 높은 영역, 그 다음 로우 어드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스택, 힙, 데이터, 텍스트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스택에는 뭐가 된다? 파라미터. 제가 적어놨듯이 정확한 용어로서 파라미터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 리턴 어드레스, 스택에서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 힙, 데이터에는 글로벌 스테이티, 그 다음 텍스트에는 소스 코드하고 컨스턴트. 이 컨스턴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선언한 게 있잖아요. 뭐 int 컨스턴트 i는 10 이렇게 선언하는 애가 있거든요. 컨스턴트 맞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애들이 있어요. 컨스턴트 그 뭐 우리가 뭐 컨스턴트 뿐만 아니라 스테이틱으로 그 이런 건 스테이틱으로 선언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초기값 이 값이 바뀌지 않는 것들 이게 컨스턴트 맞아 컨스턴트로 선언하는 거죠. 컨스턴트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스테이틱 int 컨스턴트 i는 10 이렇게 하면 i는 그 프로세스 내내 10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 값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값은 프로세스가 언제든지 글로벌하게 다 참조할 수 있는 값이에요. 누구나 참조할 수 있는 값이죠. 값은 변할 수 없고 이 컨스턴트 이런 것들 그리고 static int i는 10 하면 얘는 콘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프로세스가 죽기 전까지 값들은 있지만 이 i의 값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스택부터 제일 중요한 게 스택이에요. 스택에서 점수가 많이 나죠. 해킹할 때도 스택에 대해서 많이 해킹을 하니까 스택이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 영역, 뭐 테스트 영역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를 그려라 할 때 그때 중요할까? 다른 데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스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스택이 함수 파라미터 베리어블, 함수 내의 로컬 베리어블 또는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 등이 저장되는 영역으로 상위 메모리 주소에서 하위 메모리 주소로 데이터가 저장된다. 상위에서 하위로 이게 커간다는 거죠. 스택이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리턴 어드레스를 장난질을 많이 쳤죠. 원래 이 리턴 어드레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이죠. 함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잘 못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 자 이게
만약 매스라는 프로세스를 호출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제 프로세스 매스가 해서 매스 명령을 이렇게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메인으로 복귀해야 돼요. 호출된 메인으로 복귀해야 돼요. 이게 리턴 어드레스거든요. 근데 이걸 장난질을 어떻게 했냐면, 이 리턴 어드레스 값을 바꿔서 해커가 만든 어떤 뭐 핵 프로시저의 리턴 어드레스를 복귀시켜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리턴 어드레스 값을 바꿔서 해커가 만든 로직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장난질 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리턴 어드레스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해커들이 옛날 했던 방법이 리턴 어드레스를 장난질 쳐서 어떤 특정한 대로 리턴을 시켜버리는 거죠. 원래 가야 되는 부분을 말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 키포인트는 힙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적 메모리 호출 시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이다. 거의 이제 큰 영역, 배열 같은 거, 이런 것들 저장할 때 만든 영역이죠. 힙. 데이터 영역에는 글로벌 베리어블, 스태틱 베리어블 저장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고, 텍스트 영역에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상수가 정의되어 있다. 리드 올리 메모리 영역이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면 프로세스가 중지된다. 이 텍스트 영역에 이 부분은 리드 올리예요. 쓰지를 못해요. 이미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리드 올려요. 근데 누가 이 부분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프로세스가 그냥 중지돼서 죽어버려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죠. 소스 코드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는 B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계어로 돼 있는 소스 코드를 말하겠죠. 이것들은. 자, 나 버퍼런, 오버런. 버퍼 또는 데이터 저장 영역에 할당된 용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원래 정보를 다른 정보로 변경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이다. 버퍼 오버런. 악의적인 사용자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중단시키거나 시스템 제어를 갖기 위해서 특별한 소스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이 소스 코드를 삽입한다는 거죠. 삽입하고 그 다음에 리턴 어드레스를 자기가 삽입한 소스 코드의 위치로 가리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가 만든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 최대 8바이트의 사용자 이름을 저장한 공간에 10바이트 저장될 때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버퍼가 2바이트 초과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거죠. 지금 버퍼 오버플로우 이그젬플인데 버퍼는 8바이트가 있어요. 8바이트. 맞죠? 8바이트가 있는데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7까지가 얘의 영역이에요. 근데 얘가 2바이트 더 큰 걸 써버리죠. 그럼 오버플로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버퍼 외부에 데이터가 기록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지거나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 덧버슨 메모리 부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버퍼 오버플로우는 다른 프로그램의 명령을 실행하여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프로세스가 자기만의 메모리가 할당돼요. 어디에? 램에. 그래서 램에 할당되는데, 자, 램에 할당됩니다. 이렇게 할당돼서, 그래서 먼저 스택이 들어가는 거죠. 스택이 아니라 스택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힙은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죠.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 파라미터,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 리턴 어드레스 들어가죠.
여기에 뭐 힙이 뭐예요? 사용자가 만든 그 메모리가 들어간다 했죠. 사용자가 이 메모리를 여기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버퍼요. 힙을 여기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버퍼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글로벌 베리어블, 그 다음에 스테이틱 베리어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소스 코드, 콘스턴트 베리어블, 콘스턴트 베리어블. 이 부분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했죠. 스택은 이쪽으로 내려와요. 맞죠? 힙은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에는 스택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뭐 파라미터들이 채워질 거고, 그 다음 로컬 베리어블 채워질 거고, 그 다음에 뭐 리턴 어드레스가 채워질 거 아니야. 힙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힙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원래 얘가 힙 메모리가 이제 뭐야 8바이트를 잡아놨는데 이걸 256개를 써버리는 거예요. 256. 그러면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거잖아요. 겹쳐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스택 영역을 침범해서 써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죽거나, 아니면 해커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리턴 어드레스가 몇 번만 내가 그 침범시키면 리턴 어드레스 값을 바꿀 수 있다.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서 여기다가 그 자기가 보내고 싶은 어드레스 주소를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자기만의 코드를 써 넣은 거예요.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를 이쪽으로 점핑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만든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프로시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오버플로우라는 거,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번 하나씩 짜서 한번 해볼게요.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이거였나? GCC가 있나? 있죠. 자, VI로 이제 짜는 거죠.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거 딱 보고 보이시죠? PWD 이건 제 레스파시 해서 CD 시큐리티 방에서 이렇게 좀 하고 할게요. 좀 PW 시큐리티 방이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VI 버퍼 좀 C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int range. 제가 지금 프로그램 치는 거야. argc 차 argv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버퍼 10 그 str cpr 이거 카피하는 거고요. 버퍼에다가 argv1을 주는 거죠.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print f %s xlcn 네 버퍼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 다 짠 거예요. 이게 이 프로그램에 허점이 많아요. str cpr 이렇게 쓰면 안 돼요. str ncpr을 써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0바이트 이상이 카피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10바이트가 카피되든 100바이트가 카피되든 그냥 카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코드라는 거죠. 이게 여기 다시 그래서 캣에서 buffer.c 이게 나왔죠. 제대로 친 거죠. gcc 다시 f gcc 다시 아웃풋. 이게 맞나? 아이씨. 오. 예? C.
얘라?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뭐가 어려워하는 거지? 메인? 아, 이게 빠졌네. 이게 빠졌네. 내 사진 없애고. 아, 이거 아닌가? CC 컴파일 잠시만요. 끝까지 해야지. 제가 뭐 실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걸 그래서 보는 게 나아요. 할 때 뭐 제가 좀 답답하게 하는 면도 많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쓴다요. 오케이. 지우고 이게 빠졌네. 클로드 아니야? 이게 잡는구나. 얘 잡네. 생겼네. 1.5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gcc-o buffer.o 그래서 buffer.c 그래서 ls-1 생겼어요. buffer.o 이제 한번 해볼게요. buffer.o 그래서 버퍼라고 한번 써보죠. 이렇게 왜 안 돼? 응? 왜? 이게 버퍼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나오잖아요. 버퍼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0바이트는 10바이트 이상 해보죠. 1, 2, 3, 4, 5, 6, 7, 8, 9 10, 이게 10바이트예요. 한번 해볼게요. 1, 2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디버그 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참 재미없네. 이씨, 갑자기 또 이걸 AD버그로 해봐야 되나 이거? 우선 좀 나갔다 하고 보여드리고 저 실력 없어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진행할게요. 예. int main에서 이게 argc 차 argv 하면 argc는 파라미터의 인수의 개수예요. 개수. 그래서 뭐, 뭐지?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vi.c.에서
argc는 %d, argv는 %s 이렇게 했잖아. 쏘리. 그래가지고 argc 이렇게 한번 쳐서 한번 다시 해볼게. 그냥 9.5가 해보죠. 그럼 argc가 2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2개란 말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게 argv0, argv1이에요. 스트링이. 이게 0, 1. 그래서 여기서 보면 argv1을 출력한 거잖아요. 1. 이걸 출력한 거잖아요. 0을 출력하면 이게 출력돼요. 그래서 인자값은 자기 프로그램 실행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2개, 그래서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행 파일의 이름이 처음에 들어가고, 실행 파일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값, 이게 두 번째 인자값, 이런 식인 거죠. 차 버퍼는 10바이트 크기의 버퍼를 할당한다. strcp하는 버퍼의 첫 번째 인자 argv1을 복사한다. 실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strcpi 버퍼 argv에서 일어난다. strcpi 함수는 첫 번째 인자를 버퍼 10에 저장해도 되는지에 대한 경계 검사를 하지 않는다. 바이트 검사를 해야 해요. 10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복사할 경우 스택의 외부 영역에 덮어 써줄 수 있다. 버퍼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안 되고 어떻게 짜야 된다? 어떻게 짜야 된다? 이게 n을 붙여야 된다. n. 얼마큼? 9개 정도? 마지막 자리는 널 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몇 개지? 9개만 딱 출력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9개만. 이렇게 원래 만드는 게 맞는데, 이렇게 9개만 출력되도록 만드는 게 맞는데, strcpi처럼 저런 헐렁한 그 복사 함수를 쓰면 저렇게 해킹 염려가 당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버퍼에 있는 내용이 다 보여야 되는데 adb라는 걸 써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adb를. adb가 지금 안 깔려 있어서 adb를 봐야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쉽네요. 제가 다음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기본 개념.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보통 setuid가 설정된 루트 권한의 프로그램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스택에 정해진 버퍼보다 큰 공격 코드를 삽입하여 반환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임의의 공격 코드를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권한 상승을 하는 거죠. 권한 상승.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은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이게 뭐냐면 setuid가 권한 상승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서 혹시 그 공부의 리듬감을 끊고 있는지 그게 진짜 제가 고민스러운데, setuid, setgid, stickivity 이게 있는데 특수한 문자들인데, setuid는 뭐다? 일반 사용자가
현재 설정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루트겠죠. 루트 권한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 실행될 동안에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죠. 루트 권한으로. 자, 그래서 왜 setUID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냐면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도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다? 스택 쭉 하고 힙이 있다. 맞죠? 그래서 힙 영역에 어떤 내용을 써서 스택까지 침범을 시키면 리턴 어드레스를 바꾸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로 점프를 시키면 현재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의 권한을 루트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루트 패스워드를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etUID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setUID가 아닌 그 루트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자, setUID가 없는 루트 권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실행시킨다. 그럼 이제 일반 사용자가 이거 실행시키면 이게 실행됩니까? 안 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루트 권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유는 setUI가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시킵니다. 어떤 거? 패스워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패스워드 유저 비인의 패스워드. 자, 여기 보면 스티키 비트가 있잖아요. 스티키 비트가. 네. 여기 유저 영역이고 그룹이고, 그룹에 있으면 여기에 S가 있으면 뭐다? 이건 setGID고 여기에 T나 S가 있다. T가 있다. 뭐야? 스티키 비트. 모두에 T가 있으면 스티키 비트. 아시겠죠? 자, 이게 패스워드가 우리가 이제 제가 저는 일반 사용자예요. 일반 사용자가 이걸 실행할 수 없어요. 스티키 비트가 setUID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패스워드를 이렇게 실행시키지 못해요. 아시겠죠? 이게 실행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스티키 비트가 setGID가 UID가 돼 있기 때문에, setUID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는 거지. 이게 만약 S라는 게 없이 돼 있으면 일반 사용자가 이게 실행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노리는 게 뭐다? setUID가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주소를 변경해서 자기가 만든 소스 코드로 점프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 루트 권한을 획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백도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setUID를 설정해버린다든지. 맞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뭐 루트 권한을 언제든지 루트 권한으로 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드는 거죠. 백도어로. 예.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 쓰는 거죠. 이미 코드 실행 및 권한 상승.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사용하여 악의적인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록하고 공격자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다. 자기의 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리턴 어드레스를 시켜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보안 문제는 해커가 악의적인 코드 실행으로 인해 호스트를 제어하거나 권한 상승을 수행하거나 많은 나쁜 점을 악용할 수 있다. 이미 코드 실행은 버퍼에 코드를 주입하여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이다. 같은 말이에요. 권한 승격은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악용하여 수행한다. 실행된 코드는 공격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는 OS를 제공하는 셀 코드일 수도 있으며 시스템에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권한을 루트 권한을 가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셀로 빠져나와 버려. 그냥 루트 권한에서 그냥 셀로 빠져나와 버려요.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려. 셀로 빠져나와 버려. 그러면 그 셀은 무슨 셀이다? 루트 권한을 만든 권한의 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명령어들을 마음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버추얼 어드레스가 있어요. 스택이 있죠. 메인 로컬 베리어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 메인 로컬 베리어블 리턴 어드레스가 있어요. 맞죠? 이 밑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누구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나를 호출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돼요. 리턴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리턴 어드레스가 나를 호출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는. 자, 리턴 어드레스, 그 다음 로컬 어드레스, 이제 버프가 있는 거죠. 근데 해커가 어떻게 만든다? 이건 리턴 어드레스를 어디로 바꾼다? 해커가 있는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해커가 그 위치를 자기가 만든 코드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리턴 어드레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쉘 코드 오버플로우 공격의 핵심은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오버플로우로 해야지. 그 발생하는 버퍼에 저장된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 제어를 옮기는 것이다. 쉘 코드는 공격당한 프로그램의 공격 권한으로 시스템의 다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루트 그래서 set UID 이를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루트 권한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허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자, 공격 쉘 코드를 버퍼에 저장한다. 우선 자기가 만든 코드를 버퍼에 저장해 놔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알고 있겠죠.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정 함수에 스택 반환 주소를 오버플로우 시켜서 스택 리턴 어드레스를 오버플로우 시켜서 공격 쉘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버퍼의 주소로 덮어 쓴다. 그래서 특정 함수의 호출이 완료되면 쉘 코드가 있는 반환 주소로 돌아가며 쉘 코드가 실행된다. 이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자,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대응책.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해결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컴파일 시점에 검사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검사하여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견하거나 버퍼 오버플로우를 발견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까 strcpi처럼 그런 허점 있는 함수들을 쓰지 않고 strncpi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예. 버퍼 오버플로우를 검사하여 방지할 수 있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이미 고급 언어에는 strcpi나 이런 걸 쓰지 못하도록 이미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쓰면 이제 컴파일 할 때 오를 떨어뜨려 주는 것들 이제 그런 걸 쓰면 안전하게 코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준 라이브를 사용하여 코딩 표준을 따른다. 코딩 표준을 따른다는 건 strcpi를 쓰지 말고 strncpi를 써라 이런 표준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택 프레임의 손상을 탐지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거죠. 스택 프레임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스택 프레임을 스택 가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어떤 거냐면 이건 스택이 있는데 스택이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힙이 있는데 힙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만나서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찌하다 보니까 이게 침범돼서 힙 영역이 스택 영역을 침범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걸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예 설정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힙이 아무리
커도 여기에 엎어쓸 수 없도록 딱 막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스택 프레임 보호하는 것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 언어 선택.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면 변수 타입과 그 타입에 허용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강력한 표현법을 제공한다. 컴파일러 자체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고급 수준 언어는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취약하지 않은데 컴파일러가 변수에 대한 범위 검사를 수행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건 그 해킹 당할 위험이 있다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코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안전한 코딩 기법이 뭐냐?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검토하고 불안전한 코드 구조를 안전한 방법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 작성 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함수들의 리스트이다. str-cat, encat을 써야 되고 str-cpi, str-ncpi를 써야 되고 get 대신에 fget를 써야 되고 scanf 대신에 fscanf를 써야 되고 ss-scanf 뭐 이런 것 때문에 vf scanf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이걸 써라. 밑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권장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스택 가드. 이게 핵심이죠. 스택 가드. 스택 가드가 있어서 스택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스택 가드는 GCC 컴파일러의 확장 버전으로 추가적인 함수 진입과 종료 코드를 삽입한다. 즉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시 복귀 주소 앞에 카나리 값을 저장하고 종료 시 카나리 값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탐지한다. 자, 한번 보시죠. 뭐 이게 스택이에요. 스택이 있고 리턴 어드레스가 있고 SFP가 있어요. 그리고 카나리라는 영역이 있고 로컬 스트링 버퍼, 로컬 non 버퍼 베리어블, 포인터 이런 것들 있어서 만약 스택 부분을 카나리 영역을 만약 침범을 하면 이 스택은 이렇게 내려가고 스트링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뭐 힙으로 생각하면 돼요. 힙이 올라가서 만약 이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카나리 영역에 어떤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침범을 하면 이 카나리 영역도 엎어쓰기가 되거든요. 이걸 바꾸려면 이게 또 엎어쓰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카나리 영역이 우리가 써져 있는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되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가 그 실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스택 가드라는 거죠. 스택 가드. 아시겠죠? 스택을 보호하는 가드, 카나리 이런 영역. 그 다음에 스택 실드라는 게 있어요. 실드. 실드가 방패라는 거잖아요. 방패. 스택 실드는 코드의 변경 없이 스택 스매싱 공격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개발 도구이다. 스택 실드는 의도하지 않는 많은 양의 입력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보내어 오버플로된 버프 내 주소로 리턴 주소 값을 변경한다. 스택 실드 보호 시스템 함수의 프롤로그에 on overflow 불 위치 데이터 세그먼트 시작에 RET 주소를 복사하고 두 값이 함수 flog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두 값이 다른 경우 RET 주소에 변경된 것으로 스택 실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공격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 이게 보면 스택 가드는 카나리 부분을 둬서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 값이 변경이 되면 아,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스택 실드는 뭐예요? 리턴 어드레스 값을 특정한 영역 on overflow 버블 위치에다가 카피해 놓는 거예요. 카피해 놓고
이제 리턴 어드레스 값하고 내가 복사해둔 그 두 값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만약 같으면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고, 틀리면 처음에 내가 복사해뒀던 그 리턴 어드레스 값으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택 실드는 그 두 개의 미묘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스택 가드와 스택 실드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스택 가드는 카나리를 두는 거고, 스택 실드는 리턴 어드레스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다 임시로 카피해 뒀다가 리턴할 때 그걸 쓴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코지 당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택을 보호한다는 거죠. 두 개, 스택 가드, 스택 실드 두 개 차이점. 두 값이 다른 경우 RET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스택 실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공격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기가 저장시켜 놓은 리턴 어드레스로. 자, 실행 파일 보호가 있는데, 기본 개념. 프로그램은 스택의 데이터를 읽고 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코드용으로 특별히 지정된 메모리의 읽기 전용 부분에서 실행된다.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야기하는 일부 공격은 스택에 새 코드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이 해당 코드를 실행하도록 한다. 스택에서 실행 권한을 제거하면 이러한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방법, 미묘한 차이. 스택 가드, 스택 실드. 이 카나리를 가운데 스택에 두는 거고, 스택 경계에 두는 거고, 얘는 리턴 어드레스를 자기가 아는 영역으로 임시로 카피해 놓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리턴할 때 그 리턴 어드레스와 카피한 어드레스가 틀리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이 리턴 어드레스로 리턴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왜 리턴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면, 리턴 어드레스가 그 애가 스택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놓을 수 있어요. 스택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스택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스택에서는 이런 어떤 함수가 실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천 봉쇄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악의적인 해커가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해서 그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버퍼란다. 스택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복사해 놓는다 하더라도 CPU가 이걸 실행을 안 시켜요. 이러면 뭐 도루묵이잖아요. 예. 지금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스택에서 실행 권한을 제거하면 이러한 공격이 방지할 수 있다. 64비트 프로세서에는 항상 실행할 수 없는 스택을 사용한다. 사용된다. NoEXEC 유저 스택 변수를 통해 32비트 프로세스에서 스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64비트 프로세스에서는 스택에서는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없는 스택을 이미 사용을 한대요. 문제는 32비트가 문제잖아요. 32비트 컴퓨터, 32비트 프로세스에서 스택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변수를 설정하면 스택에서 코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프로그램에 SIG-SEGV 신호가 전송된다. 일반적으로 이 신호가 전송되면 프로그램이 코드 원포와 함께 종료된다. 아시겠죠? 64비트는 이미 스택에서 어떤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32비트 프로세스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막고 싶으면 etc 시스템 파일에 다음 두 라인을 추가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있나? 저는 없네요. 그래서 etc 시스템에 set NoEXEC 유저 스택에서
실행하는 것을 막아라 해서 1, 그리고 set 이거 스택 노브 0 이렇게 해서 리부트 시키면 해커가 자기의 코드를 스택에 넣는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돼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Non-executable 스택 실행 불능은 스택과 힙에서 코드를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버퍼 오버플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자, 마지막 ASLR, Ass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 주소 공간 무작위 배치. ASLR은 힙, 스택, 공유 라이브러리 등을 실행 및 호출할 때마다 주소를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실행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해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프로그램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힙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매번 실행될 때마다 주소 공간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계속 바꾸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는 주소값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코드를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로 리턴 어드레스를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ASLR이에요. 공격자는 셀 코드에 제어를 넘기기 위해 공격에 사용할 적당한 리턴 주소를 결정하는데 예측된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 미리 예측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실행 프로그램은 메모리의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스택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가 계속 바뀌면 해커도 프로그램 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측된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기법은 각 프로세스 안에 스택에 임의의 다른 곳에 위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행시킬 때마다 스택을 쓰는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해코지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ASLR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